오늘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려보며 중국이 모태동 전 주석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생과 그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 대한 공헌을 비하여 보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나 중국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 가보신 분은 중국인이 모태동 사랑에 아마 놀랄 것입니다. 천안문 정문에 걸린 초상화는 제외하더라도 천안문 광장 한가운데 거대하게 자리 잡은 모태동 기념당에 웅장함에 놀랄 것입니다. 중국이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천안문 광장 한가운데 우뚝 자리 잡고 매일 10,000명의 관객이 방문하며 지금까지 약 1억 3천만 명의 관객을 접대했다고 합니다. 국부로 불리우는 이는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를 뒤엎은 손중산이라지만 모태동이 중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위상은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모태동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키고 중국에서 오늘날까지 현존하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기반을 닦아놓은 인물입니다. 그의 제일 큰 업적은 물론 장제스의 군대를 대륙에서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거겠죠. 하지만 건국 후 펴낸 치적은 가장 보수적인 공산당 내부 인사들 가운데서도 70%의 공로에 30%의 과오를 안 하고 평가받을 만큼 안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진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것도 그렇고 악명 높은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것도 그렇고 더구나 자신이 건국을 도와준 유속이나 팽덕회 같은 건국 공신들을 잔혹하게 죽음으로 몰아간 데 대해서는 좋게 말하면 과오이고 나쁘게 말하면 학정인 거죠. 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모든 잘못은 다 괜히 극단적인 권력 욕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는 황제로 되려고 했고 자신을 또 황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국 초기 절친했던 소련하고 반목하여 경제건설에서 거대한 원조를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은 스탈린이 사망하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한 흐르쇼브가 스탈린을 반대하는 비판하는 빌보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스탈린과 못지않게 숭배의 대상으로 존경을 받고 있던 자신이 죽은 후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스탈린과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하여 스탈린이 죽고 나고 소련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원조로 나온 수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를 쫓아내는 것도 불사하며 또 소련을 수정주의 노선을 걷는다고 비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더구나 아래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이 지극히 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모태동이 자신 사후의 후계자로 자신이 자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후의 역사 행적을 보면 이런 의심에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죽은 그의 아들 몽환영이 후계자의 수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남아있죠. 어찌 보면 한국전쟁에 참가한 것도 일종의 그의 업적을 쌓는 후계자로서의 업적을 쌓는 한가의 그 수급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모태동을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한국 분들은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사람들을 자신이 통치를 공고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참배시키는 게 아니라고 물 것이나,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념당이 금방 낙성됐을 때 낙성식에 참가했던 것을 제외하고 중국의 역대 영도자들은 종래로 영도자의 신분으로 중국 모태동 주석이 기념당을 참배한 적이 없습니다.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오히려 참배하는 군중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기나 하면
현 정권, 현 정책에 대한 무언이 도전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불쾌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볼 것 같으면. 하기에 모태똥의 주석의 기념당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원인을 중국 사회의 뿌리 깊은 유교 사상, 모태똥이 한때 뿌리를 뽑으려 했으나 아직도 중국인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던 유교의 삼강오륜, 군신이 이 현상을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풀이하려면 너무 장황할 것 같아서 딱 간단히 한마디로 설명할까 합니다. 이 한마디로 인간의 차이를 알기 때문이란 말이죠. 말하자면 그들이 인간의 차이를 알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오늘의 서양식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만민평등의 사상과 유배되는 것이긴 하지만 인간 사이에 어쨌든 차이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그리고 한 시대를 창조한 사람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시대와 궁극적으로 자신이 뿌리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 분석에는요. 그리고 이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받은 처우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국의 모태똥과 같이 놓고 비할 바 없이 거의 완전한 다른 경력과 환경이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이 근현대사를 통틀어 한국에서 모태똥 못지않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관계없이 조금이나마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오늘의 한국 경제의 성장에 기반을 닦은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를 기념하는 시설이나 규모는 작기로 형편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 구미, 문경 등 다수 지역에 박정희 기념관을 세워져 운영되고 있지만 거의 텅텅 비어 있고, 그나마 제일 크다고 하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평균 관람객은 평일 60-70명 수준이라더라고요. 본인도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 경력을 알고 있고 또 자신이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목숨을 희생한 적도 있으며 불의를 저질른 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독재자들처럼 자식을 후계자로 내세우려 한 적이 없고, 또 자신만을 위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극단적인 사치를 부린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용하고 있는 속담에는 털면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죠. 오늘날 한국에서 비교적 존경받는다고 할 수 있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가까이서 보면 여러 가지 잘못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참조할 수 있는 기록은 지금 남아있는 것이 시대가 오래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록이 제한되어 있을 뿐이죠. 또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그분 역시 오늘 이 시대를 살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 탐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은 나라에는 국부로 불리우고 존경받는 사람이 존재하며 의식적으로 그들이 좋은 점이 오점보다 많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민족 자체가 후세를 교육하고 결집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언급한 모태똥이나 또 하나 실례를 들리면 인도의 국부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도 그 실례입니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낸 마하트마 간디는 한편으로 문란한 생활이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들 알다시피. 하지만 그분이 존경받는 위치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독재자 스탈린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너희도 아니고 저는 나 자신도 아니다. 그것은 소비에트 파워의 상징일 뿐이다. 말하자면 그 스스로도 스탈린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죠. 그리고 나라에 그런 상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군부신 경제 발전을 자랑하면서 그 기초를 쌓아준 사람을 냉대하고 무시하고 저는 오늘날 한국에서 하듯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뭐 문재왕이니 박근혜니 주명박이니 뭐 뇌물현이니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없지 않게 이런 국민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어요. 앞날 누가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여 할까요? 그리고 이런 국민을 오히려 더 다스려야 할 상대가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것을 서양식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만민평등론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라의 통일에 관심은 없고 오히려 통일을 해서 뭐하냐 기실은 만약 통일을 하면 그것이 나라에 대한 큰 우리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서 만약 절반 국토를 되찾는다 할 때는 그것은 그 이득은 더욱이나 미래를 생각할 때 그 이득은 막강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그러잖아요. 지금은 통일할 때가 아니다. 통일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생각에 대한 말입니다. 물론 나는 유교 사상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시장을 다 맞다고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흡사 겨울을 지난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여름이 행복만을 기억하면 안 되듯이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최적의 설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이상입니다만 저는 몇 번에 조선족이 한국을 비판한다 이런 내용으로 몇 번 올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상했던 바이지만 좀 부정적인 댓글이나 이런 엄지손가락 거꾸로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봐주신 데 감사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제가 국영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걸 굳이 묻지 않아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조선족으로 태어났고 또 중국 국적으로 가지고 한 30년 살다가 지금 한국에서도 한 4, 5년 살아봤고 또 한국에서 또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에 와서 한 20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살아온 시간 통틀어 제가 해외에서 살아온 시간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하기에 저는 사실 저도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렇게 굳이 물으면 참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저도 이제 50이 넘은 사람으로서 자기 인생을 좀 정리는까지는 말 못하도록 정리할 만한 준비는 해야 한다고 보는 나에게 저도 가끔 제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어야 하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스스로 만약 중국 사람이라고 한다 할 때는 그렇지만 그것이 제 자신의 뿌리가 한민족이라는 이 사실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고 또한 제가 미국 국적을 지금 가지고 산다고 해서
역시 한국이나 이 우리 동양적인 이 뿌리를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굳이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만약 제가 뿌리를 묻을 곳은 말이죠. 통일된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된 한반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한국도 아니고 혹은 북한은 더구나 아니고 또 지금 중국도 지금 제가 뿌리를 묻는 곳이 제가 고향이긴 하나 아무튼 저는 통일된 어느 날 제가 제 생애에서 만약 통일된 한반도를 본다고 된다면 제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한반도로 살 생각이 나머지 여생을 살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